자, 19강 행렬의 대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닮은 행렬에 대한 조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 행렬을 대각화시키는 건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123번 문제. 행렬 A에 대하여 어떤 대각행렬 D와 가역행렬 S에 대하여 S 인버스 DS는 A다. 우리가 했던 건 이런 거죠. P 인버스 AP 는 D야. 그러면 A는 P, D의 P의 인버스가 되겠죠. 그러면 표현하기를 P란 행렬을 S의 인버스, P 인버스를 S로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P의 인버스를 S로 적고 P란 녀석을 그럼 S의 인버스라고 한다면 S 인버스 DS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이런 표현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D라는 행렬에 트레이스 대각합과 행렬식의 합을 구하래. 그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의 목적은 트레이스 D는 트레이스 A와 같고 디터미넌트 D는 디터미넌트 A와 같겠죠. 그러니까 트레이스 D와 디터미넌트 D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구하기를 굳이 D를 왜 구해? A만 구하면 되지. 해서 먼저 첫 번째 트레이스 A는 0 더하기 0 더하기 1이 되길 거고요. 디터미넌트 A는 행렬식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0, 1, 0, 4, 0, 0, 0, 1, 1. 그러면 4를 잡고 행과 열을 지우겠습니다. 이 4의 여인수 위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행과 열을 지우니 1, 0, 1, 1.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건 1 빼기 4라는 값이라 마이너스 3이 답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124번. 같은 이유에서 A는 Q 그리고 어떤 행렬의 모습 그리고 Q 인버스의 형태를 표현했을 때 앞에 문제와 똑같죠. 대각행렬의 가장 큰 그 모습은 트레이스 A하고 D는 서로 닮은 관계라고 하는 건데 지금 V를 거꾸로 써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D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D의 모든 대각 원소들의 곱이라는 건 대각 원소 자체가 고유치인데 그 고유치의 곱을 구하라고 디터미넌트 D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만 우린 이 값이 이미 A의 행렬식과 동일한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닮은 관계인 거니까. 그래서 A의 행렬식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를 이렇게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2, 0, 마이너스 2, 1, 3, 2, 0, 0, 3인데 3을 포함한 행과 열을 지우는 거 가능하겠죠? 그럼 플러스 자리 3인 거고 남은 2바 2행렬도 삼각행렬이죠. 2 빼기 3은 6 마이너스 0 18이라는 행렬식 값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12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25번 문제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구하세요. 참 옳은 것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기억부터 주어진 세 벡터들은 1차 독립이다. 그럼 1차 독립과 종속을 따지기 위해서 기본 행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성분부터 제일 위에 적을게요. 그리고 0, 2, 마이너스 2, 4, 2, 3, 이 벡터들의 관계성을 따지기 위해서 기본 행 연산을 하게 되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4배 시켜서 3행에 더하게 되면 이 값은 0 더하면 10 더하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지금 더 이상 2행과 3행이 비례관계가 아니므로 행렬식 값은 0이 될 수 없고 랭크는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 세 벡터는 1차 독립 맞습니다. 자, 니은 행렬 B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B의 행렬식은 0이하가 되겠죠. 자, 행렬식이 가역행렬과 대각화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죠. 행렬식이 0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각화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동일한 고유값으로부터 유도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 벡터는 항상 1차 종속이다. 자, 우리는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1차 독립관계지만 동일한 고유 벡터로부터 유도되는 서로 다른 고유 벡터. 예를 들어서 람다가 3인데 고유 벡터가 1,1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고유 공간이니까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생각하면 1,1도 있고 3,3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있고 2,2도 있고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고유값으로부터 유도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 벡터는 항상 1차 종속이다. 자, 또 하나 더. 우리가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있죠. 람다가 5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A란 행렬이 대각행렬이에요. 1, 5, 5, 5 그랬을 때 이 고유치 5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0과 0,1이에요. 그럼 지금 동일한 고유값으로부터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 벡터는 항상 1차 종속이 아니죠. 독립일 수도 있는 거지. 해서 125번의 D가 틀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한 거죠. 자, 리을 행렬의 랭크, 개수는 랭크를 말하는 겁니다. 랭크는 2다 라고 물어봤으니까 열심히 이 녀석의 기본의 연산을 할 건데 자,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 시켜서 2행에 더하겠습니다. 17. 그런데 또 한 번 더 한 행에 KB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0, 9,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9로 앞으로 끄집어내면 1과 3이 남겠네요. 같은 이유에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 시켜서 3행에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9죠. 그걸 3행에 더하니까 0, 더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18 나오네요. 지금 2행과 3행은 비례관계이므로 랭크는 2가 맞겠네요. 리을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의 개수는 2개였습니다. 자, 실수 성분을 갖는 행렬 A에 대하여 다음 옳지 않은 것은 A가 대칭 행렬이면 A의 행벡터들이 A의 열벡터들에서 만드는 벡터 공간이죠. 근데 A가 대칭 행렬이면 A의 열벡터와 행벡터는 동일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행공간이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지금 열공간과 영공간은 해공간인데 다시 읽으면 A의 행공간과 해공간은 서로 직교한다. 맞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맞는 얘기인 거네요. 행렬 A는 고유치가 1, 1 두 개 있고 A-1i의 랭크는 1이죠. 그럼 널리티 A-1i의 널리티는 1이기 때문에 람다 1의 대수적 중복도는 2지만 기하적 중복도는 1이므로 대각화 가능하지 않다. 얘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AX는 B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랭크 A와 랭크 A바 B 중에 A바 B가 더 큰 케이스가 되겠죠. 갖는다면 행렬식 AX는 0은 자명한 해를 갖는다?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얘는 틀린 거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자, 4번. 가역행렬 A와 A 인버스의 모든 성분이 정수라면 정수라는 거는 자, A의 역행렬은 A 행렬식 분의 1의 어드 조인트 A인데 A의 모든 성분이 정수였다면 행렬식도 정수가 될 거고 여인수의 값도 모두 다 정수가 되겠죠. 그럼 어드 조인트 A의 모든 성분도 정수였을 텐데 지금 A의 행렬식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이 전체 역행렬의 성분은 숫자분의 숫자가 떨어져서 정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역행렬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A의 행렬식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얘도 맞는 얘기네요. 자, A와 단위 행렬이 서로 닮은 행렬이면 자, C 인버스 AC가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양쪽에 C를 곱해서 AC는 C 인버스 I가 되고
A는 C 인버스 I, C가 돼서 선생님 지금 잘못 곱했죠? 양변에 C를 곱해야 되겠지? 자, 왼쪽에 C를 곱하면 CI가 되고 A는 CI, C 인버스 다시 적으면 그냥 C 인버스 이 값은 I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단위 행렬에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126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27번. A, N승의 모든 성분의 합을 스몰 an으로 줬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행렬 A한테 1,1을 곱하면 나오는 결과물이 있겠죠. 이 결과물이 A, B라고 했을 때 이 A가 의미하는 게 행렬 A의 1행의 성분의 합이고 이 B가 의미하는 게 행렬 A의 2행의 성분의 합이었죠. 그러면 사실 1,1이 고유 벡터가 된다면 문제는 엄청 빠르게 풀 수 있죠. 문제가 주어진 1, 4, 2, 3에 1,1을 곱했더니 나온 결과는 5,5였어요. 이 말은 고유치 5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였어가 될 거고 A, N승의 1,1은 5 곱하기 1,1인 거고 A, N승의 1,1은 5의 N승의 1,1인 거네요. 그러면 A, N승의 모든 성분의 합을 스몰 an으로 잡았으니까 AN이라는 거는 5의 N승의 성분의 합이라서 5의 N승이 총 2개가 있어가 된 거였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 곱하기 5의 n승분의 1은 선형성으로 2분의 1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5분의 1 전체 n승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 등비 수열의 합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공비가 5분의 1이죠. 첫 번째 항 n이 1이 들어가면 그 값도 5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1-공비분의 초항 분모 분자에 5 곱해서 정리하면 5-1 그리고 1 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8분의 1로 정리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1을 곱하는 이런 스킬들도 잘 활용하면 문제가 엄청 편해지겠죠. 자, 넘어가서 1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고유치를 구하고 그 역수를 구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죠. 람다1 이거를 역행렬 마치 A 역행렬의 고유치 합을 구해줘 하는 문제와 같은 거죠.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정말 A의 고유치를 열심히 직접 구한다. 뭐 구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 더하기 람다 3분의 1은 람다 1, 람다 2, 람다 3에 람다 1, 람다 2, 람다 1, 람다 3, 람다 2, 람다 3인데 이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A의 행렬식분의 1행 1렬의 행렬 A의 1행 1렬의 여인수, 2행 2열 여인수, 3행 3열 여인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3행 3렬의 여인수, 3행 3렬의 특성방정식 공식을 유도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A의 행렬식을 바로 계산하면요. 1 그리고 1 빼기 마이너스 1 행렬식은 2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1행 1열의 여인수도 바로 2가 나오겠죠. 그리고 2행 2열의 여인수 지우면 1 빼기 0 플러스 1 3행 3열의 여인수도 1 빼기 0 1 나오네요.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4 이하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28번에도 이거를 그냥 차근차근 열심히 고유값을 다 구한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였습니다. 여인수를 구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자, 129번에 B의 고유값이 1, 2, 3이래요. 행렬 A는 B하고 닮은 행렬이래요. 그러면 둘이 닮았다라는 거는 고유값이 같다라는 거네요. 그럼 따라서 A의 고유값 또 1, 2, 3이었어요. 그러면 A-4i의
고유값은 빼기 4만 하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고 나오네요. 그래서 a-4i의 행렬식 고유값이 곱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야 하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130번 문제는 출제 의도 파악이 중요하죠.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죠. 기본서에서 지금 어떤 행렬 A, 숫자 곱하기 벡터, 그 벡터의 트랜스포즈, 행벡터가 되겠죠? 그 벡터와 벡터와 트랜스포즈의 곱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U 트랜스포즈, B 곱하기 V 트랜스포즈, C 곱하기 W의 트랜스포즈는 이 행렬 A가 대칭 행렬이었을 때 이렇게 스펙트럼 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였고, 여기서 U라는 벡터는 크기가 1이어야 되고 V 벡터 크기도 1, W 벡터 크기도 1이어야지만 이런 스펙트럼 분해가 가능한 거야. 그랬을 때 A, B, C는 고유값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지금 이게 스펙트럼 분해라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U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제곱 합도 1인 거고, V 벡터 크기도 1이고 W 벡터 크기도 1이야.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 값은 고유치의 합과 동일하니까 트레이스 A 11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130번의 답은 그래서 11이 되겠죠. 자, 마지막 131번 문제. 자, 이것 또한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먼저 2의 A승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크로닉 급수하고 똑같이 단위 행렬 그리고 x 대신 a가 들어간 겁니다. 행렬 a 플러스 2팩분의 1에 a제곱 3팩분의 1에 a 3승 점점점 이렇게 무한대까지 가는 게 이 2a승이라는 건데, 다시 한번 적으면 p의 인버스 a라는 값도 p의 인버스 가능하죠. 플러스 2팩토리얼에 d의 제곱 p의 인버스 p 3팩분의 d의 3승 p의 인버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했을 때 좌변의 p를 모아내고 단행열 플러스 d 플러스 2의 d 제곱승 더하기 점점점점 p의 인버스 라고 적을 수 있다면 p 이 식이 2의 d승 p의 인버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요 성분들을 자세히 한번 적어서 더해보자 라고 했을 때 1, 0, 0, 1 고유치를 A, B라고 했을 때 2팩분의 A, 0, 0 2팩분의 B 2팩분의 3팩분의 A, 0, 0 3팩분의 B 이런 행렬들을 더한 거였어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플러스 A 2팩분의 A 제곱, 제곱이겠죠? 3승이고 제곱 3승이겠지. 이렇게 더해지는 거네. 점점점 그리고 0, 0 1 플러스 B 플러스 2팩분의 1에 B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이 되는 건데 이 결과는 결국은 2의 A승 0, 0, 2의 B승이야.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D가 대각행렬했을 때 2의 D승의 생김새는 2의 고유값으로 구성된 행렬이야가 된 거였어요. 그럼 2의 A승의 생김새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2의 A승의 행렬식은 P의 그리고 2의 D승 P 인버스의 행렬식인데 행렬식 성질로 각각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둘은 역수관계로 사라질 거고 2의 D승이네 행렬식인 거니까 2의 A 플러스 B승이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내가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A승.
지금 보기 1번부터 4번까지가 누군가가 2의 A승의 결정을 한다라는 거는 2의 A승의 행렬식은 2의 트레이스 A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풀 거고, 왜냐면 이걸 다 일일이 다 구할 생각은 없어서, 아니면 정말 FM으로 구한다면 2의 A승은 이런 구조니까 A의 고유 벡터 찾고 고유 벡터를 찾아서 P하고 P 인버스를 만족하는 그 값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행렬식이 2의 A승이 되는 애를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애를 골라준다면 골라주는 것도 중복된 애가 잡힐까? 둘이 곱하게 되면 행렬식은 마이너스 숫자 2에 마이너스 2승 플러스 빼기, 그러니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승, 여기 0되네요. 탈락이네요. 같은 이유에서 이 값도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 빼기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승, 이 값도 0이라서 탈락.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네. 조금 복잡하겠지만 행렬식 계산을 한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리고 빼기인데 마이너스 둘이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가 돼버려도 되겠네요. 나머지 계산 문제인 거니까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과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일일이 계산하지 않을걸. 똑같은 현상인데 이거 전개시키면 되게 복잡하죠. 어쨌든 간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둘은 사라지고 2도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5 플러스 4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우리는 플러스가 나오면 이 값도 답은 아니네. 답은 그럼 4번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열심히 구해도 상관이 없고요. 열심히 문제에서 원하는 식 2의 A승은 이걸 연산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찾아서 이거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을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 더. 지금 선생님 첫 번째 열심히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직접 열심히 연산할 수 있어. 근데 세 번째 지금 2의 A승이란 행렬 자체가 P 그리고 2의 D승 P의 인버스가 성립하므로 2의 A승과 2의 D승은 닮은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레이스 2의 A승과 트레이스 2의 D승은 같겠죠. 당연히 행렬식도 같았겠지. 디터미넌트 2의 D승이랑도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 행렬식이 같다라는 걸로 지금 첫 번째 풀이를 했는데 트레이스가 훨씬 쉽겠죠, 사실은. 그래서 트레이스 2의 A승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트레이스 2의 D승이라서 지금 2의 D승은 고유치의 합이라서 2의 A승 더하기 2의 B승이 되겠네요. 그럼 행렬 A의 고유값은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트레이스가 마이너스를 플러스 람다 행렬식은 0인가요? 는 0. 비례관계 0. 그럼 람다는 람다 플러스 1이라서 고유값은 0하고 마이너스를 두 개 없네요. 그럼 지금 2의 0승과 2의 마이너스 1승의 합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트레이스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럼 2의 A승의 트레이스가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더했을 때 더하기 1이 안 나오죠? 아, 이해 안 돼. 그럼 이렇게 더했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D승 안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더했을 때는 1 더하기 2의 답은 그래서 4번이야. 그래서 트레이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31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지수행렬이 조금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중앙대학교 위주로 출제가 되다가 지금 방금 이 문제처럼 에리카도 출제가 됐다는 것은 다른 중위권 대학들도 얼마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까지 방심하지 않고 복습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고유값과 고유벡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복습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